저 첫 순서라서 오늘 제 앞에 딱 두 분만 계시는데요.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작년에는 낚시 부스가 그래도 굉장히 좀 많이 있었는데 올해는 낚시 부스가 확 주는 바람에 지금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이 많이 안 오신 것 같네요. 자, 두 분 모시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늘 어제에 이어서 강좌를 하는데 오늘은 전유동하고 반유동에 대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전유동 전유동 낚시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했었는데, 자, 전유동이라는 이 기법은 말 그대로 전청을 다 노릴 수 있는 그런 기법입니다. 전청 낚시라고도 하기도 하고 무한흘림 또는 전체 수심을 다 노릴 수 있는 완전 전천후 그런 낚시가 되겠죠. 끝까지 듣고 가세요. 선물이 있습니다. 전유동은 보시다시피 구슬이 없습니다. 지위에 구슬이 없이 수면부터 바닥까지 전체를 노릴 수 있는 그런 낚시 기법이 되겠습니다. 여기 매듭과 구슬이 없기 때문에 찌는 수면에 떠 있고 미채비가 한없이 내려갑니다. 자, 무작정 흘리는 그런 또 낚시는 아닙니다. 자, 여기서 간단한 테크닉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 전유동 낚시에 있어 가지고 가장 어울리는 어종은 우리 4대돔 중에 뱅에돔이 당연 어돔으로 어울립니다. 뱅에돔이 왜 어울리느냐? 뱅에돔은 바닥층부터 상층부까지 전체 수심을 다 골고루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이 전유동 낚시는 뱅에돔 낚시의 특효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감성돔 낚시도 잘 되지만은 특히 뱅에돔 낚시에 잘 되는 그런 기법입니다. 자, 전유동이라고 해서 무작정 흘려서는 좋은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이 보시다시피 아래에 이렇게 수중턱이 있거든요. 수중턱은 진짜 여러 가지 형태로 되어 있죠. 수초도 있을 수도 있고, 그죠? 크게 이렇게 바위가 크게 형성될 수도 있고, 작게 형성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수중턱을 가상의 수중턱을 만들어 놨는데요. 자, 조류 방향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흘러가고 있으면 수면에 이 갯바위가 지금 만약에 여기가 갯바위다 그러면 캐스팅을 해서 앞으로 끌어당기면 찌가 여기 있고 미채비는 요 끝에 있겠죠, 그죠? 이렇게 끌어당겨서 스타트를 합니다. 그러면 상층부부터 바늘이 살살 내려가면서 바닥층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기법을 전유동이라고 하는 기법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조류 방향에 맞춰서 내가 채비를 잡아주고 살짝 들어주고 하는 동작이 크게 조과에 좌우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물고기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먹이를 잘 먹지는 않습니다. 배고플 때는 가만히 있어도 자기가 찾아서 먹겠지만은 움직여주는 동작, 인위적으로 내 미끼가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여주는 동작이 필요합니다. 자, 흘러가다가 잡아주면 조류가 가고 있기 때문에 뒷줄을 잡아주면 줄을 주지 않으면 조류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채비가 요렇게 밑에 바늘이 가볍거든요. 가볍기 때문에 요렇게 뻗어갑니다. 요렇게 뻗어갑니다. 그런 동작이 한 번씩 들어가 주면 이 물고기 대상어 정도의 반응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냥 무작정 흘러가는 것보다
한 번씩 잡아주는 동작에서 큰 차이가 느낍니다. 자, 우리가 그 맹수들, 아프리카 초원의 맹수들을 보면 똑같습니다. 자, 사자가 들소떼를 공격할 때 가장 약한 녀석을 공격합니다. 왜? 병들어 있거나 뭐 달리지 못하는 애들, 그런 애들을 공격하는 게 쉽기 때문에. 그리고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그 작은 녀석이나 큰 녀석이나 이렇게 힘이 없는 녀석들은 잡기 쉽죠, 그죠? 잡기 쉽고 뭐 굉장히 편안하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공격을 하는데, 이 우리 대상어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자, 무수한 크릴이 떨어집니다. 우리 선상 낚시를 가면 밑밥을 같이 집어제를 안 썼고 크릴만 흘리게 됩니다. 크릴만 흘리게 되면 그 무수하게 많이 떨어지는 크릴 속에 이 바늘이 끼어 있는 그 녀석을 물게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웃긴 일입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크릴이 있는데 왜 굳이 바늘에 있는 이 크릴을 먹을까? 자, 뭔가 다른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풀려나가는 크릴들은 똑같은 속도로 풀려나갑니다. 하지만 내 바늘에 걸려있는 이 크릴은 이 라인이라는 줄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은 동작이 아니라 살짝 다른 동작으로 이어지거든요. 자, 그것을 보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 아프리카 초원의 들소를 공격하듯이 약간 이상한 행동을 하는 녀석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본능입니다, 본능. 자, 그런 와중에 이 채비 조작, 뒷줄 견제, 그냥 흘리지 말고 한 번씩 잡아주는 동작, 이게 굉장히 중요한 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시면은 낚시 또 조금 더 쉽게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반대로 또 반유동은 또 많은 동작이 필요합니다. 전유동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요. 반유동은 전유동의 영역을 못 미치는 또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전유동은 수심이 계속 내려가서 바닥층을 들어갔다가 다시 올렸다가 들어갔다가 올렸다가 할 수 있지만은, 반유동은 이 매듭이라는 이렇게 구슬과 매듭이라는 녀석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깊게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수중턱 위를 공략하는 게 최고의 기법인데요. 여기 있어가지고 이 수중턱 위를 스쳐 지나가듯이 흘려주는 게 최고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흘린다고 해서 또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가급적이면 수중턱보다 깊게, 요 수중턱 맨 위쪽보다는 약간 깊게 이 정도의 수심을 맞춰주고, 수중턱 가기 전에 뒷줄을 잡아주면 조류가 앞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채비가 뜹니다. 그래서 넘어가게 되죠. 자, 이런 동작이 있어가지고 물고기들은 조류의 이 수중턱 뒷방향 여기에 다 있습니다. 여기에 또 여기에 물고기들이 다 있는데 앞에는 거의 없습니다. 조류가 흘러가고 밑밥이 쌓이는 부분이 여기가 아니라 밑밥이 쌓이는 부분이 여기로 떨어지거든요. 뒤쪽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항상 물고기들은 요 뒤쪽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스치고 지나갈 때 여기 있다가 올라와서 물고 들어갑니다. 자, 이게 이제 반유동 낚시인데요. 자, 전유동이 좋다, 반유동이 좋다. 답은 없습니다. 답은 없고, 전유동 낚시는 자기 만족, 낚시가 다 자기 만족이지만은 특히 전유동 낚시는 자기 만족이 더 강하지 않을까. 자, 우리가 어제도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은, 자, 우리가 낚시에 있어가지고 자, 전유동, 반유동 뭐가 좋다고는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때 맞춰서 한다면
한다면 전유동이 더 강할 수도 있고 반유동이 더 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느 때가 좋으냐? 자, 전유동 낚시는 강한 본류에서는 할 수가 없는 낚시가 전유동입니다. 자, 전유동은 대부분 지류를 노립니다. 아니면 홈통을 노립니다. 왜? 조류가 강하면 할 수 없는 낚시이기 때문에 전유동 낚시는 아주 조류가 완만한 그런 곳에서 낚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반유동은 반대입니다. 반유동은 아무리 빠른 조류라도 이겨낼 수 있고 낚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 가세요? 선물이 있습니다. 오세요. 예, 그 반유동 낚시가 우리가 그 뭐 가장 뭐 쉽지만은 또 어려운 낚시가 반유동입니다. 우리 그 일반 낚시인들이 가장 쉽게 접해서 쉽게 그 감성돔을 낚을 수 있는 기법이 전유동이고 반유동이고, 전유동을 그 처음부터 전유동을 하시게 되면 오히려 낚시가 방해가 됩니다. 감성돔 낚시는 반유동이 효과적이고 반유동이 빠르다는 것은 누가 뭐래도 그거는 정확한 답변입니다. 감성돔 낚시가 왜 반유동이 빠르냐? 자, 감성돔이라는 녀석은 바닥에서 수심 1m 이상은 잘 부상하지 않습니다. 거의 완전 바닥고기는 아니지만은 이 중하층에서 입질을 하기 때문에 반유동이 훨씬 빠르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자, 뱅에돔은 반대로 이까지 뜰 수가 있죠. 수면까지 뜹니다. 수면까지 뜰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수심을 커버할 수 있는 전유동이 훨씬 빠르게 뱅에돔을 낚을 수 있는 비결이 되겠고요. 반대로 반유동은 바닥층까지 빨리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뱅에돔이 아닌 감성돔을 빨리 만날 수 있는 비결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반유동 그렇게 되면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죠. 자, 뱅에돔은 전유동이 옳다. 감성돔은 반유동이 옳다는 답변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거는 개인 취향이고 반유동으로서도 뱅에돔을 잡을 수 있고 전유동으로서 감성돔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힘든 낚시가 되지 않을까. 가장 쉽게 대상어종을 낚으려면 그 대상어종의 습성을 알면 제일 빠른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감성돔은 하부, 뱅에돔은 상부,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쉬운 낚시가 되겠고요. 자, 보편적으로 우리가 뱅에돔 낚시는 저부력지, 가장 약한 부력의 찌를 사용을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상층부를 노리기 위한 그런 기법을 사용하기 위한 방편이 되겠고요. 반대로 감성돔은 고부력지를 사용합니다. 수중 봉도를 달고 수중찌를 달고 낚시를 하는 게 감성돔 낚시가 되겠습니다. 자, 감성돔 낚시, 뱅에돔 낚시, 뭐가 옳다고는 뭐 할 수는 없겠지만은 아무튼 기법상 전유동은 뱅에돔이 유리하다는 거, 반유동은 감성돔이 유리하다는 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시고요. 자, 이 사진은 이제 긴꼬리 뱅에돔인데요. 자, 일반 뱅에돔과 긴꼬리 뱅에돔의 차이는 확연히 다릅니다. 자, 일반 뱅에돔은 아주 조류가 약한 것을 좋아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홈통, 조류가 아주 약한 곳, 그런 곳에 일반 뱅에돔을 만나기 쉽고요. 자, 반대로 긴꼬리 뱅에돔은 강한 조류를 좋아합니다. 조류가 약한 곳은 긴꼬리 뱅에돔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조류가 아주 강한 곳에 긴꼬리 뱅에돔을 만나기 쉽고요. 자, 우리 지금 우리는 그 부산 앞바다 보면 생도
주준자섬이라 그러죠. 영도 앞바다에 그 생도 주준자섬에 가면 이제 저런 긴꼬리 뱅에돔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대포의 행제섬, 웨섬 이쪽에 가도 저런 긴꼬리 뱅에돔이 있습니다. 자, 저런 긴꼬리 뱅에돔이 왜 있느냐? 조류가 아주 빠릅니다. 예, 우리가 뭐 조금 살이 이렇게 나눠지지만 조금 때 가도 엄청 빠르게 흐르는 그런 곳이 긴꼬리 뱅에돔이 서식을 하는 것입니다. 긴꼬리 뱅에돔은 약한 조류를 싫어합니다.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서식을 하고요. 자, 긴꼬리 뱅에돔의 특효도 찌가 있습니다. 일반 뱅에돔은 뭐 제로찌로서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자, 긴꼬리 뱅에돔은 특히 제로찌보다는 투제로라 그러죠. 제로찌를 사용하시는 게 효과적인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반 뱅에돔보다 긴꼬리 뱅에돔이 훨씬 예민합니다. 훨씬 예민하고, 그 조류가 워낙 빠른 곳에서 낚시를 하기 때문에 제로찌로서는 미채비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냥 둥둥둥 떠가 버립니다. 그래서 투제로 혹은 쓰리제로 해서 조류를 따라가면서 어느 정도 내려갈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뱅에돔을, 긴꼬리 뱅에돔을 빨리 만날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요즘 또 뭐 여러 가지 또 그 미끼의 변천사가 있죠. 자, 우리 긴꼬리 뱅에돔은 크릴이 특효입니다. 가장 크릴을 좋아하는 녀석 중에 한 녀석이고요. 자, 일반 뱅에돔도 물론 크릴을 좋아하지만은 빠른 조류에 서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느린 조류에 서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요 녀석을 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 크릴을 즐겨 사용했을 때도 있었지만은 지금은 이 일반 뱅에돔을 낚고자고 하면 이 녀석이 없으면 안 됩니다. 자, 빵가루, 빵가루, 지금 일명 이제 빵가루 조법이라는 기법이 어마어마하게 전파가 되었는데요. 이 빵가루가 왜 빵가루를 사용하게 됐냐면, 자, 크릴이라는 녀석의 조류가 특히 안 가는 일반 뱅에돔을 노리고자 하면 조류가 약하기 때문에 뭐 오만 잡어가 다 있습니다. 뭐 자리돔부터 망상어 뭐 이런 잡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그 잡어들이 크릴을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빵가루를 사용을 해서 해보니까 뱅에돔만 먹는 겁니다. 뱅에돔만 입질을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전파가 되고 해서 지금은 뭐 주말에 다대포에 가보면 온 갯바위가 그냥 슈렉이 됩니다. 완전히 파랗게 물들어가 있습니다. 밑밥 자국이 전부 이렇게 초록색 빛깔로 막 갯바위에 완전히 난사가 되어 있는데요. 자, 그 이유는 빵가루를 뱅에돔들이 좋아하다 보니까, 너나 나나 빵가루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이게 좋은 현상은 아니죠, 그죠? 충분히 크릴로 낚을 수 있는 이 고기들이 이 빵가루에 학습이 돼가지고 이제는 빵가루가 없으면 잡을 수 없는 그런 어종이 돼버렸습니다. 일부 지금 제주 쪽에서도 이렇게 빵가루를 시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주도 현지인들은 별로 좋지 않은 반응입니다. 자, 빵가루를 계속 사용하게 되면 끝까지 빵가루를 또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크릴 낚시가 훨씬 재미있고 아주 비교도 많아지고 이 방법도 여러 가지가 되고, 밑밥으로 잡어를 유인해 놓고 대상어종을 낚는 그 재미가 없어진 게 이제 빵가루 낚시 때문에 없어져 버렸습니다. 빵가루 밑밥은 그냥 뿌려놓고 그 안에 빵가루 미끼가 들어가면 뱅에돔이 물어버리니까 옛날처럼 발 밑에 잡어를 모아놓고 멀리 캐스팅을 해서 대상어종을 솎아내는 이런 그런 낚시가 없어져 버린 게 조금 서운하더라고요. 제가 낚시를 해봐도 좀 심심해졌고, 생각도 많이 없어졌고, 과거에는 이 뱅에돔을 낚기 위해서는 무궁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잡어들을 어떻게 하지?
어떻게 이쪽으로 던져볼까 저쪽으로 던져볼까 막 이렇게 막 생각을 하고 낚시를 했는데, 지금 뱅에돔 낚시 가면 뭐 빵가루로 그냥 무니까 그냥 앞에 도도도 치놓고 빵가루 미끼 탁 들어가면 물어버립니다. 그렇게 좀 간단해졌고, 예, 지금 낚시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더라고요. 자, 뱅에돔 이야기는 이제 그렇게 되고, 또 반대로 감성돔은 또 다른 재미가 또 있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 바닥을 노려서 하는 낚시. 이제 자, 감성돔의 대표적인 미끼입니다. 예, 감성돔의 대표적인 미끼. 과거에는 이제 크릴밖에 안 썼습니다. 크릴. 예. 과거에는 크릴밖에 안 쓰던 이 감성돔 낚시가 지금은 요 옥수수 미끼로 대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가 질들였던 겁니다. 이 옥수수 미끼가 제가 막 10년이 안 된 것 같아요. 10년이 안 됐는데, 지금 현재 그 갯바에 가면 옥수수 미끼 없으면 못 잡을 정도로 이 대체 미끼의 변화가 확실하게 생겼더라고요. 과거에 대체 미끼라 하면 갯바위에 자그마한 개를 잡아서 미끼를 사용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수고가 덜어졌습니다. 예, 작은 개를 막 진짜 배를 타러 가가지고 포구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이제 지루하니까 바닷가 내려가서 개를 막 잡아서 통에 담아가 갔던 그런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 옥수수 미끼만 있어도 충분히 감성돔을 만날 수 있으니까, 예, 아주, 예, 좀 편해지는데 한편으로는 조금 쓸쓸한 기분은 듭니다. 예, 우리가 뭐 대상어종을 곡물로 잡으려니까 조금 그러는데, 뭐 물론 뭐 붕어는 콩도 묻고 하죠. 감성돔도 워낙 잡식성이기 때문에, 예, 뭐 수박까지 묻는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예, 김치 달아서 또 잡았다는 소리도 있고. 이 옥수수의 미끼의 중요성은 지금은 뭐 거의 말할 수도 없고요. 자, 옥수수 미끼를 사용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밑밥입니다. 자, 밑밥에 옥수수가 없으면, 예, 미끼가 통하지를 않습니다. 그거는 진짜 얻어 걸치는, 한 마리 잡았다면 얻어 걸친 겁니다. 하지만 밑밥에 옥수수가 들어 있다면, 예, 많은 마리수를 노릴 수도 있습니다. 자, 제 같은 경우는 캔 3개를 가져갑니다. 예, 옥수수 콘 통조림 3개를 들고 가서, 예, 2개 반을 밑밥에 붓습니다. 밑밥에 붓고 반은 저렇게 들어서 미끼를 사용하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보통 일반 낚시하시는 분들의 뭐 좀 실수를 할까요? 실수는 이 같은 바늘로서 크릴 낚시를 하다가, 이 잡어가 너무 많네. 옥수수 미끼를 써야 되겠다. 하지만 그냥 같은 크릴을 쓰던 바늘, 2호 바늘이나 3호 바늘에 옥수수 미끼를 끼우게 됩니다. 자, 그게 통할 때도 있지만 안 통할 때는 정말 안 통합니다. 예, 2호 바늘, 3호 바늘은 바늘이 조금 큰 편이거든요. 거기다가 옥수수 새알을 딱 끼웁니다, 보통. 자, 새알을 끼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예, 감성돔의 먹이 습성은 물었다 뱉었다랍니다. 바로 안 먹습니다. 절대 바로 안 먹습니다. 자, 물었다 뱉었다 그렇게 동작을 하다 보면 옥수수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올려보면 3개를 끼웠는데 1개가 남아있든지, 예, 아니면 다 떨어지든지, 예, 그렇게 올라옵니다. 과연 그게 잡을까요? 물론 용치 놀래기도 옥수수 좋아합니다. 이제는 옥수수 좋아하지만은 감성돔일 확률이 거의 80%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자, 요즘
뱅에돔이나 강성돔들이 바늘 크기를 많이 따집니다. 과거에 우리가 크릴을 사용했을 때보다는 지금 대체 미끼를 사용할 때 조금 작은 바늘을 쓰시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자, 이 사진은 제가 직접 낚시를 하다가 찍은 사진인데요. 저게 제 손이거든요. 제 손이 좀 크긴 크지만은 그래도 이 바늘 크기로 보시면 옥수수 한 알에 바늘이 안 보입니다. 그죠? 여기 자세히 보시면 바늘 끝이 나와 있습니다. 자, 과연 이 바늘의 크기는 몇 호겠습니까? 자, 이 바늘의 크기는 뱅에돔 바늘 5호입니다. 뱅에돔 바늘 5호라면 너 진짜 작은 바늘입니다. 진짜 작은 바늘, 저 옥수수 한 알. 세 알도 아니고 옥수수 한 알. 저 옥수수 한 알에 감성돔들이 입질을 합니다. 세 알을 넣나 한 알을 넣나 똑같이 입질을 합니다. 자, 세 알이 빠를 수는 있습니다. 왜? 더 크기 때문에 감성돔 시야에 빨리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더 빨리 입질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결국 히트가 되는 것은 한 알이 유리하다는 거죠. 세 알은 물었다 뱉는 동작에서 이물감이 느껴집니다. 아무래도 크릴이 아닌 곡식이기 때문에 먹을까 말까 망설이지기도 하고요. 자, 하지만 한 알은 찌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한 알은 예신이 거의 없습니다. 옥수수 한 알은 작기 때문에, 흡입하기 좋기 때문에 그냥 싹 빨아버립니다. 자, 뱅에돔 바늘인데 히트가 될까요? 됩니다. 우리가 보통 감성돔 바늘이 약간 틀어져 있거든요. 자, 그 틀어져 있는 거는 감성돔 이빨이 이 어금니까지 보면 아주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바늘, 일자 바늘을 쓰게 되면 그냥 이빨에 걸렸다가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감성돔 바늘은 설계상 틀어져가 있습니다. 챔질하면 탁 틀어지면서 여기 걸리라고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안 해도 일반 바늘, 뱅에돔 바늘은 일자로 펴지가 있거든요. 그 바늘에도 정확하게 여기 걸립니다. 옥수수 미끼를 쓰면 희한하게. 물론 작은 바늘이다 보니까 한 번씩 벗겨지기는 벗겨져요. 뭐 안 벗겨질 수는 없는데, 그래도 확률상 옥수수 3개 쓰는 것보다 1개 쓰는 게 확률상 더 낫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3개 썼을 때 입질 빈도가 더 빠르지만은 그래도 히트로 이어지는 확률보다 1개 썼을 때의 확률이 굉장히 더 높았기 때문에 제가 과감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옥수수 미끼 한 알, 목줄의 굵기는 크게 차이 없습니다. 그대로 쓰시면 되지만은 일반 크릴을 사용하시다가 바늘만 교체를 하셔가지고 옥수수 미끼를 한번 끼워 보시면 또 색다른 낚시를 경험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여기는 원래 우리가 정상적으로 낚시하는 크릴 낚시죠. 크릴 낚시. 자, 크릴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보통 크릴 크기가 큰 것을 많이 선호합니다. 일반 우리 낚시하시는 분들이 바늘의 크기에 안 맞게 크릴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바늘을 3호 바늘, 2호 바늘, 감성돔 제일 많이 사용하죠. 2호 바늘, 4호 바늘. 자, 2호 바늘의 크기에 맞춰서 크릴 크기도 같이 맞춰주시는 게 좋습니다. 딱 그림과 같이 바늘 끝이 머리 쪽에 놔줘야 됩니다. 바늘 끝이 여기로 나와버리면 잘 떨어집니다. 크릴 항상 머리 쪽으로 이렇게 놔주시는 게 정석이고요. 이거는 크릴 크기를 맞추는 게 아니라 바늘 크기에 크릴을 맞추시면 좋아요. 무조건 바늘은 작은데 크릴 큰 거 골라가지고 쓰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거 크릴 크다고 큰 고기 무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괜히 바늘은 작은데 큰 크릴 끼웠다가 캐스팅하면 무조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빈채비를 계속 흘리고 있는 그런 현상도 있으니까
예, 바늘 크기에 맞춰서 내 바늘이 작으면 작은 크기 쓰셔도 돼요. 언제나 작은 크기 쓰시도 무조건 뭡니다. 예, 바늘 뭐 크릴 작도 할머니 할아버지 가지 마세요. 선물이 있습니다. 선물이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앉아서 쉬십시오. 선물 드릴게요. 예. 자, 이래 계시다 가시면 제가 이 멘붕이 싹 오거든요. 예, 지금 작년보다 사람이 지금 낚시 쪽에 너무 많이 줄어가지고, 예, 그리고 이렇게 강연장을 한쪽 구석으로 몰아놓으니까 더 사람들 눈에 안 띄고 좀 그렇네요. 작년에는 저 들어오는 입구 정면에 딱 이렇게 멋지게 했었는데, 예, 올해는 좀 초라하게 보이고 좀 그렇습니다. 자, 이 크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바늘 크기에 맞춰서 크릴을 사용해라. 이거는 정석입니다. 정석이고, 예, 크릴이 크다고 큰 고기 무는 건 아니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보면 머리가 떨어지가 있죠. 예, 머리를 떨어져 있는데, 자, 이 머리를 떼고 낚시하는 거는 감성돔보다 뱅에돔이 어울립니다. 자, 뱅에돔은 머리가 없어도 뭅니다. 예, 물고 오히려 머리가 없으면 더 좋은 효과를 내는 게 뱅에돔입니다. 뱅에돔 낚시할 때는 머리 필요 없습니다. 왜? 우리가 뱅에돔 밑밥을 준비할 때 과거에는 진짜 일일이 손으로 다 부쉈습니다. 감성돔 밑밥은 크릴이 온전한 크릴이 남아 있게끔 이렇게 했고요. 밑밥을 이렇게 준비를 할 때, 뱅에돔은 크릴 카타 있습니다. 다 들고 계십니다. 우리 낚시 뱅에돔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예, 카타로 일일이 잘게 진짜 크릴 조각 하나 안 남기고 아주 잘게 붓습니다. 부숴서 집어자고 이렇게 번복을 하거든요. 자, 그 이유는 감성돔은 바닥에 깔려 있는 먹이를 45도로 이렇게 해서 주워 먹는 스타일이고, 자, 뱅에돔은 내 눈 밑에 먹이는 안 묵니다. 지 눈 위에 먹이만 묵니다. 자, 그 이유는 바로 부상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고기이기 때문에, 바닥에 있다가 수면 위로 바로 부상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고기입니다. 자, 모든 고기들이 불에가 있기 때문에 바로 못 올라옵니다. 뱅에돔은 올라옵니다. 예, 그래서 밑밥을 온전한 크릴을 많이 주게 되면 그 식탐 강한 뱅에돔들이 온전한 크릴을 많이 먹어가지고 나중에는 입질이 약아집니다. 어느 정도로 약아지냐면 크릴로 배를 다 채워버리니까 그냥 물었다 뱉어버립니다. 안 뭅니다. 자, 그래서 크릴을 잘게 냄새만 나게, 저거 막 가루 같은 게 떨어지다가 이 후각이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그 냄새를 맡고 올라왔는데, 저는 크릴 똥가리 하나 또 있어 보십시오. 바로 먹지요. 예. 뱅에돔 밑밥 주걱이 작은 이유도 그겁니다. 예, 감성돔 밑밥 주걱은 큽니다. 왜? 조류라는 녀석이 있기 때문에 바닥까지 들어가려면 유실이 많이 됩니다. 밑밥이 바닥까지 한 10m까지 내려가는 그 과정에 있어가지고 위에 잡아도 몇 마리 묶고 뭐 이래가면 바닥에 내려가는 밑밥은 거의 드뭅니다. 그러면 나중에 감성돔 배 열어보면 보리밖에 없어요. 크릴 잡을 시간도 없이 바닥에 있는 보리밖에 없어요. 하지만 뱅에돔은 어떻습니까? 바로 부상을 하기 때문에 위에 있는 밑밥 다 잡아먹습니다. 지가 잡아 못 덤빕니다. 지가 덩치가 크기 때문에 잡아 근처도 못 옵니다. 지가 다 먹습니다. 자, 그런 녀석을 감성돔 밑밥 준비하듯이 온전한 크릴을 주게 되면 바늘에 있는 미끼 안 물고 밑밥만 묻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두 시간 낚시하다 보면 뱅에돔 안 묵니다. 자, 그래서 뱅에돔은 잘게 부수고
그 머리 따고 머리 따고 꼬리 따고 저렇게 크릴 통만 끼워서 낚시를 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번외 이야기인데 우리나라의 뱅에돔의 최고의 산지 제주도. 제주도에서는 지금 희한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희한한 기법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뭐 일본의 명인들이 뭐 천조법이라는 조법을 내세워서 우리나라 낚시인들이 많이 따라하곤 했거든요. 그 천조법이 뭐냐? 1000mm, 1000mm, 10m, 10m의 목줄을 사용을 해서 낚시하는 기법을 천조법이라고 그럽니다. 자, 왜 10m를 하느냐? 원줄은 지금은 원줄도 많이 좋아졌지만 과거에는 원줄이 거의 플로팅밖에 없었거든요. 자, 플로팅 원줄에다가 뱅에돔찌는 저부력찌지 않습니까? 영어찌, 뭐 제로제로찌 이런 찌를 끼웠는데, 이 목줄을 한 3m 다니까 채비가 잘 안 내려가는 겁니다. 자, 아까 뱅에돔, 긴꼬리 뱅에돔은 조류에 따라 살살 가라앉아 주는 게 좋다 그랬죠. 자, 같이 밑밥에 따라 똑같이 가라앉아야 되는 이 상황에 원줄이 플로팅이다 보니까 원줄이 방해를 하는 겁니다. 찌는 내려가고 싶은데 원줄이 떠가 있으니까 이게 더 이상 채비가 안 가라앉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자, 목줄은 카본입니다. 카본은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10m 길이의 카본을 쓰면서 자기 스타일에 맞춰 가지고 찌를 목줄에 끼운 겁니다. 그럼 목줄이 카본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라앉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찌도 투제로 찌를, 이런 찌를 사용하면서 아주 예민하게, 극도로 예민하게 채비를 사용해서 성공을 했던 사람이 그 천조법을 사용했던 명인입니다.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지금 제주도에는 대단한 유행을 하고 있는 조법이 생겼습니다. 이 뱅에돔이 워낙 예민한 녀석이기 때문에, 자, 전유동의 함에 있어가지고, 자, 천조법은 너무 나라 거니까 따라하기 싫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 원줄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원줄 좋아지고 옛날에 과거에는 뭐 2호, 2.5호 이렇게 사용하던 원줄이 지금은 1.5, 1.75 이렇게 가늘어졌습니다. 자, 이 가늘어진 원줄이 좋아지다 보니까 굳이 천조법을 안 따라 해도 우리나라 방식의 조법이 생겼습니다. 자, 목줄 가는 걸 씁니다. 목줄 1.5를 씁니다. 보통 40에서 50cm 뱅에돔을 잡아낼 수 있는 목줄이라면 2호 정도는 쓰셔야 되거든요. 2호도 힘듭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줄들이 다 좋아졌기 때문에 1.5에 가는 그 목줄을 사용을 하고 덧대서 바늘 쪽에 한 30cm에서 좀 길게 사용하시는 분들은 한 1m까지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연결해서 1.75 목줄이나 2호 목줄을 연결을 합니다. 자, 그 이유는 1.5 목줄하고 2호 목줄을 통으로 사용했을 때 하고는 뱅에돔이 본다는 겁니다. 그거 맞습니다. 근데 뱅에돔이 보거든요. 자, 우리가 그 낚시를 가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옆에 사람은 무는데 내는 안 물더라. 자,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작지만 큰 차이가 나거든요. 똑같은 채비에 똑같이 흘렸는데 왜 이 사람 물고 나는 안 무느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일반 보통 목줄을 이렇게 풀어서 낚시를 묶었다, 그죠? 묶었다. 보통은 그냥 낚시하십니다. 자, 물에 들어가면 그 목줄 스풀에 감겨 있던 줄이 묶였다.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그러면 물고기가 조류 방향에서
조류 방향에서 요 거꾸로 본다 있죠. 여기서 머리가 이쪽에 있고 꼬리가 이쪽에 있거든요. 이렇게 항상 조류를 우리 다라이에 물 터놓고 붕어 연어 보면 물이 나오는 쪽으로 대가리를 다 돌립니다. 바닷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류를 역방향으로 딱 씁니다. 밑밥이 이렇게 흘러가고 내 미끼가 이렇게 흘러가면 역방향으로 딱 보고 있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줄이 라인이 요렇게 돼 있으면 바로 봅니다, 뱅에돔. 하지만 간단합니다. 그냥 스풀에서 우리가 목줄을 한 3m, 4m 뽑았을 때 한번 당겨주시면 쫙 펴집니다. 쫙 펴서 낚시를 하시면 훨씬 빠릅니다, 입질. 진짜입니다. 훨씬 빠릅니다. 훨씬 빠르고, 예, 그 어떤 이물감을 많이 안 느끼고 물고기 대상어종들이 흡입을 쉽게 하는, 예, 그런 경우가, 예, 발생을 하거든요. 물고기가 무슨 줄을 보냐? 줄 봅니다. 예, 맑은 물에서는 줄을 봅니다. 특히 뱅에돔은. 이거는 제가 실제로 제가 실험했던 거고요. 자, 저는 지금 예, 과거에 1999년도에 우리나라 초대 챔피언입니다. 낚시 한국 프로 낚시 연맹 초대 챔피언이고요. 예, 저는 뱅에돔 낚시, 감성돔 낚시를 아주, 예, 좀 많이 했던 사람이고, 제가 어렸을 때보다 낚시에 조금 이렇게, 예, 미쳤다 그러죠. 미쳐가지고 제가 우리나라 섬 마라도에서 4년 동안 낚시만 하고 살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낚시를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일본의 대마도라는 섬에 리조트를 하고 있었거든요. 낚시 전문 리조트를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덕분에 이렇게 우리나라에 지금 여러분과 이렇게 만났는데요. 그 현지에서 제가 실험을 했던 게 있었습니다. 자, 낚시를 갔는데 밑밥을 쳤는데 뱅에돔이 한 50cm 정도 되는 뱅에돔이 눈앞에 어슬렁거립니다. 밑밥을 칩니다. 반응은 합니다. 이 굴 속에 있다가 밑밥을 치면 나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주 잘게 부수거든요. 뱅에돔 낚시 밑밥은 잘게 부수는 상태로 아주 그 약한 그 우리 집어제, 아주 반짝거리는 그런 집어제 섞어서 밑밥을 뿌렸습니다. 반응을 합니다. 보니까 가루만 잡아먹습니다. 가루만 싹싹싹 묶고 싹 들어가고, 또 밑밥 칩니다. 바늘에 미끼를 달아서 넣습니다. 미끼는 쳐다도 안 보고 또 가루만 잡아먹습니다. 요것 봐라. 줄을 바꿔봅니다. 내가 호주머니에 가져있던 줄이 제일 약한 게 1.25밖에 없었습니다. 1.25줄을 바꿨습니다. 그 대신 바늘은 그대로. 아까보다는 더 한번 옵니다. 와가지고 가까이 와서 톡 치고 갑니다. 이것도 뭐가 잘못됐지? 자, 크릴을 또 이렇게 온전한 크릴에서 또 떼봅니다. 그래도 또 그런 반응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 주머니에 가지고 있던 바늘 중에 제일 작은 바늘, 내가 망상어 바늘을 왜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망상어 바늘이 있더라고요. 붕어 바늘이라고 하죠. 붕어 바늘 4호라는 쪼매난 바늘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바늘을 묶었습니다. 1.25 목줄에 그 바늘을 묶고 크릴을 머리 따고 꽁지 따고 진짜 치약처럼 이렇게 쭉 짜면 이렇게 알이 톡 튀어나오거든요. 알만 탁 묻혔습니다. 묻혀가지고, 왜? 아주 작은 것만 묻기 때문에, 제 눈으로 봤기 때문에 물색이 굉장히 맑거든요. 그래서 넣었습니다. 밑밥을 쳤습니다. 바로 물고 들어갑니다. 예, 그 정도로 예민하게 다 봅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 힘만 못 주고 터졌습니다. 1.25 목줄이기 때문에, 예, 힘만 못 주고 우욱 하다 터져버렸는데, 자, 그렇게 뱅에돔은 줄을 봅니다. 예, 줄을 보는 건 정확하고요. 그래서 라인을 항상 목줄은 패서, 예, 패서 사용하시는 게 좋고, 원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줄도 우리가
낚시를 뭐 한 일주일 아니면 한 달 정도 안 가시면 원줄이 이렇게 막 스프레스 이렇게 되거든요. 파마가 일어나 있거든요. 자, 그런 상태에서 낚시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완전 이거 뭐 방해가 되죠. 원줄이 낚시를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원줄도 가급적이면 자기가 캐스팅한 거리만큼이라도 아니면 반유동을 하시면 매듭 안에까지만이라도 이렇게 패주시면 예, 아주 쉽게 예, 낚시를 할 수 있는 벽이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전유동, 반유동 이렇게 약간 정리를 했고요. 자, 이 처음에 그림이 이게 뭐냐? 자, 삼치죠, 삼치. 자, 삼치의 꼬리를 잘 봅니다. 요 부실이죠. 방어 부실이 그죠? 꼬리. 자, 어떻습니까? 똑같이요. 자, 이런 고기들은 자, 물고기의 꼬리를 보면 그 습성을 알 수 있거든요. 자, 이런 꼬리를 가진 녀석들은 헤어를 많이 하는 녀석들이죠. 헤어를 엄청나게 합니다. 자, 우리 참돔 꼬리 보십시오. 약간 들어갔죠, 그죠? 자, 뱅에돔 일반 뱅에돔입니다. 거의 일자죠, 거의 일자. 농어 약간 들어갔죠. 예, 볼락 꼬리는 안 보이지만 볼락 꼬리가 이렇게 동그랗습니다. 요거 가자미 꼬리가 약간 일자에서 약간 이렇게 볼록하거든요. 자, 이렇게 뭐냐면 자, 물고기들 꼬리를 보면 그 물고기가 어떻게 서식을 하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떤 먹이를 좋아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꼬리가 동그란 녀석들 완전 바닥입니다. 완전 바닥에서 거의 뭐 바닥에서 잘 안 뜹니다. 물론 볼락은 벽을 타고 올라옵니다. 올라오긴 하지만은 자, 도다리, 우럭 아까 우럭 사진도 하나 있었죠. 예, 우럭 꼬리 동그랗죠. 노래미 뭐 여러 가지 있죠. 그 꼬리 동그란 녀석들. 자, 바닥에서 거의 안 올라오거든요. 완전 바닥을 깁니다. 자, 이런 녀석들은 원투 쳐넣기, 그죠? 생미끼, 지렁이 이런 거를 좋아하는 녀석들입니다. 근데 우리 돔들은 어떻습니까? 돔들은 꼬리가 약간 들어갔긴 하지만은 예, 그래도 거의 일자입니다, 그죠? 자, 돔들은 다 중층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중층 고기. 예, 물론 바닥층에 머물다가 떠오르긴 하지만은 그래도 중층이라 보시는 게 가장 현명한 생각이고요. 예, 그래서 특히 뱅에돔 녀석들은 전유동에 어울리고, 예, 우리 감성돔은 뭐 중층 이하라 보시면 됩니다. 예, 중층 이하. 예, 뭐 어찌 보면 아주 어려운 고기지만 어찌 생각하면 또 가장 쉬운 고기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뱅에돔보다 감성돔이 더 쉽다고 생각합니다. 감성돔은 수시만 맞으면 무는 고기입니다. 예, 수시만 맞으면 무는 고기고 뱅에돔은 알 수가 없는 녀석입니다. 어떨 때는 완전히 떴다가 어떨 때는 뭐 가라앉아서 아예 안 떴다가 한날에 지가 반복을 몇 번 거듭할 수 있는 녀석이 뱅에돔입니다. 그래서 뱅에돔은 철저하게 전유동 낚시가 옳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처음 스타트가 제가 사람이 너무 없어가지고 말도 잘 안 나오고 그랬는데 예, 지금 그래도 몇 분 계시니까 예, 제가 입이 열려가지고 조금 이제 예, 아무튼 뭐 소중한 시간 이렇게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뭐 끝으로 뭐 질문 있으시면 제가 답변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고 여기 계시는 분들 모두 분께 제가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예, 선물 한 개씩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뭐 질문 하실 거 없습니까? 예, 뭐 내년에는
보트쇼가 좀 활성화돼 가지고 낚시인도 좀 많이 와서 제가 이렇게 강연을 할 때 많은 분들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는 그래도 많이 있었거든요. 많이 있었는데 올해는 진짜 강연할 맛이 안 날 정도로 아주 적은 인원을 모시고 제가 이렇게 또 얘기를 풀어갔네요. 자, 뭐 더 이상 뭐 질문도 없고 하니까 여기서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